요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도 팔로우십을 안 가르치고 리더십을 가르친다는데 저는 따르는 게 우선이죠. 외국에는 그런 카지노 관련한 사기 사이트들도 되게 많아요. 비트코인이 됐든 해외 선물이 됐든 돈만 넣어주면 당신은 특혜받은 사람이야. 내가 특별히 돈 넣어주면은 하루 만에 40% 벌어줄게. 이런 모바일 사이트들도 되게 많아요. 뮤직비디오 엄청 잘 만들어놨고,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광고 영상도 엄청 잘 만들어놨고, 내용도 대단히 세련되고 믿을만하고. 문제는 파보면 그 광고 만든 사람이 다 똑같고 나오는 배우들도 다 똑같아요.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자기가 뭐 거대 IB 출신인데, 그래서 벤틀리 같은 거 타고 와서 엄청 으리으리한 건물에서 자기가 특별히 알려주겠다 막 이렇게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 건물도 다 빌리는 거고, 나오는 그 사장들도 다 똑같은 배우들이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기를 계속 치고 다니는 거죠. 그런 것들 포함해서 뭐 특정 종목이나 특정 뭐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의 미래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모든 종목의 미래는 제가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그런 것들을 딱 듣는 순간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기든 아니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을 좀 더 다스릴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거기까지 생각한 것만 해도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런 이야기를 일종의 소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런 소음을 듣지 말라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 비슷한 소음을 그냥 왕창 들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좋다라고 주장하는 친구 한 명의 얘기만 아주 구구절절 들으면 되게 설득될 수 있거든요. 그게 자기가 존경하는 선배이거나 존경하는 어른이면 어른일수록 이제 설득력 있죠. 한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거는 뭐 풍문들도 다 마찬가지고 루머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한테 들으면은 되게 설득력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신뢰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신할 거 아니면은 그 얘기도 불신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뭐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책을 100권 읽지 않더라도 관련된 글들을 50개 읽어본다거나, 혹은 관련된 글에 달린 댓글들을 읽어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되게 다양한 사람의 이야기들을, 반복적인 것이든 뻔한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쭉 읽어보면서 머릿속에 일종의 인구 통계가 생기면은 훨씬 접근하기 쉬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 특정 종목이 있을 때 그 종목에 대한 얘기를 인터넷에 다 찾아본다거나, 그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다 찾아본다거나, 약간 지겨울 정도로 읽으면 한 3시간, 4시간 정도 읽다 보면은 그 동료가 좀 캄다운 되는 느낌?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커뮤니티에 가면 안 되겠지만, 그에 대한 되게 흔한 반박과 사람들의 감정들을 읽다 보면은 좀 감이 잡히죠. 그래서 이건 대박이다, 혹은 이건 사기다 라는 얘기를 양쪽을 한 50개씩 읽어보면은 그 중에 대다수는 이제 별 쓸데없는 그냥 주장이고 선언이겠죠. 근데 약간 마음이 캄다운 돼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구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나한테도 무조건 좋은 일일 확률이 별로 없구나. 그렇게 좀 정리가 되죠. 그래서 소음은 소음으로 돌파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 머릿속 구조를 생각해보면 특정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 혹한다라는 거는, 좀 전 얘기처럼 호기심의 영역이잖아요. 호기심이 생겼다라는 거는 지적으로 탐험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머리가 느끼는 건데, 그거를 무조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지적으로 충분히 탐험해보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인 거죠.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90년대 말에는 노스트라다무스 이론 같은 게 막 있잖아요. 한 권을 읽으면은 그게, 그 책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1999년에 우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주 근거 있게 쓴 것 같지만, 그런 책을 예를 들어서 40권, 50권 비슷한 아티클을 다른 사람들이 쓴 것들을 쭉 읽다 보면은 중첩되는 내용이 뻔히 보이고, 서로 너무 다른 어떤 근거들도 너무 보이고, 반박 중에 되게 똑똑한 반박들도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해?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라, 독트린이 아니라 어떤
교조적인 어떤 독선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 관점에서 이 논의가 존재하는구나를 보고 나면은 그런 흥분감이 많이 사라질 수 있죠. 저도 어릴 때 그 노스트라다무스를 좋아했어서 책을 좀 읽다 보니까 첫 책만 재밌고 나중에 여러 개 읽다 보니까 다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똑같은 거죠. 비트코인 책을 읽더라도 여러 권 읽어보시고 반론들도 읽어보시고 반론들의 질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반론의 질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이거를 위하는 이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진영의 수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수준이 굉장히 높으면 혹은 그 반박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면은 신뢰하기 되게 좋고요. 그리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그냥 엉망진창으로 다 다른 얘기하면서 그냥 진영만 같지 논리와 근거는 엉망진창일 때는 별로 근거가 없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특정 음모론 같은 게 나왔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 음모론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블로그 글들이, 그 펌 글들이 근거가 없고 작성자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 그럴싸하게 여기저기 끌어놓고 되게 마치 북한 공작원이 편집한 것 마냥 새빨갛게 막 온갖 정치적 음모론을 다 갖다 붙여놓고 되게 선동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그의 근거를 실어주는 어떤 모 대학 교수 같은 사람도 한 명도 없다고 해봐요. 그냥 모든 게 다 썰이에요. 엄청 아름답고 엄청 복잡한 가설들인데 최소한의 학계의 레퍼런스도 없다. 그러면은 믿기 힘든 거죠. 그게 아무리 눈앞에 봤을 때 맞는 얘기들이어도 애매한 거죠. 뭐 FDA에서 무슨 얘기가 있고 뭐 음식 관련된 뭐 음모론 같은 것들 보면은 무슨 문서나 어떤 학술 자료가 바탕이 되면은 그 학술 자료를 찾아보고 얼마나 제대로 인용했나를 대충 보면은 얘가 그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쓴 거구나 인지 아니면 정말 북한 공작원이 남한을 사회적 혼란에 빠뜨리려고 짜집게 한 글인지 대충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 뭐 정치적 이벤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음식 관련된 거, 뭐 온갖 건강 관련된 이슈들도 있는 거고. 저 참 멋있다. 포드 랩터. 저 차보다는 아반떼가 경제적이죠. 가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젊어서나 뭐 사업하는 사람은 좋은 차 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뭐 유형 자산으로서의 의미는 없지만 자동차라는 건 자산이 거의 아니니까 자동차 운전해서 돈 버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무형 자산으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충분히 무형 자산이라면 자기를 알리는 어떤 브랜딩으로서나 마케팅으로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설득해야 될 때 꼭 필요하다면 의미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비싼 차가 필요하다. 근데 그 이성을 너무 간절히 사랑하고 너무 원해서 혹은 그게 뭐 이성이 유형자산이 많아서 근데 혹은 무형자산이 많아서 혹은 그냥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얻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툴로는 뭐 이런 자동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뭐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활용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용도가 계산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나는 그냥 이 차가 좋아서 살래요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벤츠가 좋아서 꼭 사봐야겠어요. 뭐 그런 순수한 아마추어리즘과 감성을 이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독려하고 있긴 하죠. 그렇지만 모든 감성이 다 똑같은 가치는 아니다. 자기 순간적인 감성을 채우고자 쓰는 돈이 뭐 몇 천만 원 수준 혹은 자기 몇 년치 연봉이다 그러면은 좀 투자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투자가 아니니까 일단 자기 일시적 쾌락을 위해 쓰는 거니까. 근데 적당한 수준이면 뭐 괜찮은 것 같다. 그럼 밸런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10이라는 게 저는 한글로 번역하면 약간 의리라고 생각해요. 의리. 그러니까 멤버십이 있다, 파트너십이 있다. 파트너로서의 의리가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즉 자기의 문제라는 거죠. 자기의 재주와 덕목의 얘기라는 거죠. 리더십은 리더로서의 의리가 있다. 팔로우십은 신하로서 혹은 팔로워로서의 의리가 있다. 인 거죠. 그 의리가 한국에서는 막 이런 남자 간의 의리라고 하지만 사실 의리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믿고 따르는 하나의 정도인 거잖아요. 의리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의 의리가 있는데 배우자에 대한 의리가 있고, 부모에 대한 의리가 있고, 자녀에 대한 의리, 회사에 대한 의리, 사회의 어떤 질서에 대한 의리가 각자의 의리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개인이 느끼는 의리,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어떤 길이 있느냐, 그리고 그 길이 되게 의미가 있고 질적으로 높고 강력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개인의 의리의 문제라는 거죠. 리더십은 자기가 이 리더라는 직책을 얼마나, 어떤 의리를 쫓아 리더의 삶을 살 것이냐 하는 문제고, 팔로우십은 팔로워로서의 의리를 자기가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그것에 충실하게 살아갈 것이냐, 그게 얼마나 기품 있는 그런 의리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멋진 것이다. 팔로우십이든 멤버십이든 파트너십이든 상대한테 요구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결정해서 내가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리더십이 있다고 모든 사람한테 리더십을 발휘한 것도 아니고, 팔로우십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팔로우십을 발휘해야 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의리를 지켜야겠다고 생각이 들 때 발휘하는 것이 의리인 것인데, 모든 사람이 결국 누군가한테는 리더십도 발휘해야 되고 팔로우십도 발휘해야 돼요. 특히 이제 커리어의 초기에는 리더십 발휘할 기회는 거의 없고 팔로우십밖에 없겠죠. 그래서 군대를 생각하면 군대 초창기에는 그냥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어도 발휘할 데가 없잖아요. 다 자기가 막내니까. 그럴 때는 리더십 걱정할 때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따를 것이냐, 내가 사람을 따르고 내가 상사들을 따르는 규칙과 의리는 무엇이고,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열망과 질서가 있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를 잘 규정해야 된다. 젊을수록. 그 팔로우십이 없이는 나중에 리더십으로 이어지는 길도 없고, 리더십도 또 잘 연결이 안 돼요. 남들이 왜 팔로우십을 발휘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보여줄 것도 없고. 그런 분들이 많죠. MBA 갔다 와서 한 번도 회사 안 다녀보다가, 한 번도 팔로워를 안 해봤다가 바로 딱 들어와서 대리나 과장으로 앉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되게 유한 리더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직전 자기 전직자들이 안 하던 것들을 자기가 막 새롭게 시도하고, 전직자들은 권위가 있던 것을 자기는 권위를 없애고, 그런 식으로 인기가 있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자기가 팔로우를 해본 경험이 없고, 그래서 리더십을 되게 탄탄하게 가져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젊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요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도 팔로우십을 안 가르치고 리더십을 가르친다는데, 저는 따르는 게 우선이죠. 세상에 카리스마 있는, 내공 있는 사람들을 자기 상사를 따라 보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 보면 항상 처음에는 표절을 해봐요. 시킨 대로 다 따라 해봐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응용을 시작하지, 처음부터 리더십을 발휘해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할 줄도 모르는데 막 창의성만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천재들은 있겠지만. 그래서 적절히 두 가지를 되게 잘 활용해야 되고, 젊을 때는 빨리 다른 방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좋다. 나중에 이끌기 위해서라도. 사병일 때 사실 대령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단장님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관학교에 가면 요새 병사들과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맨날 얻어터지고 작은 거 갖고 혼나더라. 1, 2학년 때, 생도일 때 나중에 병사들을 이끌기 위해서라도 훨씬 심한 훈련을 받아봐야 되고, 훨씬 작은 것에도 민감해 봐야 되고, 훨씬 혹독한 규율 속에 살아봐야, 팔로우십을 배워놔야 나중에 병사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령들이 느슨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 경험해봤다. 다 경험해봤다. 다 경험해봐서 다 보인다. 눈곱만한 먼지 쌓여있는 것도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없고 그걸 몇 년을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누가 일 잘하고 누가 일 못하고 누가 팔로우십이 있는지 다 보인다. 사병이니까 뭐 특별한 얘기를 안 하지만 자기가 자기 부하들 것들도 다 보인다. 누가 공기가 들어있고 아닌지. 왜냐면 해봤으니까. 해보지 않으면 진짜 모른다. 그렇잖아요. 군대에서 저 그런 거 많이 느꼈는데 여자 시청자분들은 공감 잘 못하실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도 공감하실 거예요. 군대에서는 윗분들이 한두 달 선임들이 예컨대 너무 팔로우십이 없고 뒤에서 맨날 투덜대고 시키는 걸 잘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상병쯤 되면은 자기 팔로우십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해졌고 자기가 선임들한테 사랑받고 이렇게 선임들이 좋아했다라는 그런 평판이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갑자기 막 선임들한테 엄청 잘하고 막 엄청 아부떨고 막 난리예요. 그죠? 그때쯤 팔로우십을 막 발휘하기 시작하죠. 네. 밑에 애들이 다 아니까 리더십이 안 생기는 거죠. 밑에 애들이 아니 저 새끼 지금 1년 내내 뺀질뺀질 되다가 갑자기 되게 뭐 군기 잡힌 척하네 하면서 그 사람이 명령 내리는 거 하나도 안 듣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라도 젊을 때는 그냥 빡센 문제가 아니라 남 얘기를 반박을 할 거면 반박하기 전에 들어보고 뭐 누구의 얘기는 반박하고 안 따르더라도 자기가 존경하는 몇몇 사람 얘기는 철저하게 따라보는 그런 과정은 필요하다. 경험이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씩 자기가 회장이 아닌 이상 누군가는 상사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사의 마음을 어떻게 읽고 아부의 영역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뭘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그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를 헤아리고 손발이 되기 위해 막 이렇게 집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가?